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3대 대첩 중 하나인 귀주대첩의 주인공 강감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아무래도 그가 큰 업적을 이룬 전쟁 영웅이다 보니 듬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전형적인 장군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실제 그의 생김새는 체구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애초에 무신이 아닌 문신이었고요. 다만 엄숙한 자세로 나라의 정책을 결정지으며 나라의 우뚝한 기둥이자 초성 역할을 하였다고 하니 즉 작지만 큰 인물이었던 셈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강감찬의 일대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찬의 처음 이름은 강은천으로 948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발한 지략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983년 12월이 되자 36세의 나이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 꽤나 늦은 나이에 관직 생활을 시작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후에 그의 행적은 여러 차례 승진하여 관직 생활 26년 만인 1009년에 정사품인 예부시랑이 되었다는 기록밖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관직 생활을 하던 중 고려에서 요나라의 1차 침입과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그는 고려 조정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그가 고려 조정 내에서 갑자기 눈에 띄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라의 2차 침공이었습니다. 1010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자그마치 40만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침공했는데요. 이로 인해 강조는 고려의 주력군을 이끌고 통주에서 요나라군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전 소식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전해지자 고려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대다수의 신하들은 요나라에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63세의 노 관료였던 강감찬만이 홀로 나서서 당시 고려의 임금이었던 현종에게 이렇게 말하며 항복이 아닌 항전을 주장하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 죄가 강조에게 있으니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세가 중과부적이니 그 예봉을 피했다가 서서히 이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의 건의를 받아들인 현종은 항전을 결심하여 오늘날의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떠났죠. 이후 고려는 아직 후방에 건재했던 군사들이 곳곳에서 요나라군의 후방을 위협하자 이에 퇴로를 차단당한 요나라군이 고려왕의 친조를 약속받고 퇴각하면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여요전쟁이 끝이 난 후 강감찬은 빠르게 승진하며 현종이 총애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되게 되는데요. 1018년 5월 그가 서경유수, 내사 실항평장사에 임명될 때에는 현종이 직접 거란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켜 한강 곁에까지 깊숙이 침범해 왔노라. 당시에 강공의 계책을 쓰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모두 야만인이 되었으리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고려왕의 친조를 약속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이후 1012년 고려에 왕의 친조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고려 측은 왕이 병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이번에는 앞서 고려에게 넘겨주었던 강동 6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고려는 이 또한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고려의 이러한 행동에 크게 분노한 성종은 갑자기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강동 6주를 무력으로 빼앗기 위해 여러 차례 군사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려군에게 번번이 패하여 격퇴당하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요나라는 결국 다시 한번 대대적인 침공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018년 12월 요나라의 장수 소배압이 정예기병 10만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공하면서
마침내 제3차 여요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편 고려 조정은 앞선 1, 2차 전쟁 때와는 달리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방비를 철저하게 해둔 상태였는데요. 고려 조정은 요나라와의 3차 전쟁이 발발하자 발빠르게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삼아 약 21만 대군을 거느리고 영주에 주둔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를 침공한 요나라군은 지난번 전쟁과는 달리 주변의 성들을 모두 무시하고 곧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향해 진격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고려군의 지휘관인 강감찬은 이러한 요나라군의 계획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기병 1만 2천 명을 흥화진 근처에 있는 삼교천에 매복시켰다가 요나라군이 지나가자 수공을 겸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군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인 개경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10만의 정예기병을 이끌고 온 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개경을 함락시키고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러자 강감찬은 부원수 강민첨에게 군사를 주어 개경으로 향하는 요나라군을 추격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이에 따라 요나라군을 끊임없이 추격하던 강민첨은 자주에서 그들을 따라잡아 요격을 가하면서 고려군은 또다시 승전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라군은 곳곳에서 계속되던 고려군의 요격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경을 향해 진격했는데요. 이들이 예성강의 상류인 마탄에 이르자 고려군은 요나라군을 가로막아 다시 1만 명의 수급을 베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강감찬은 이때 요나라군이 개경 인근에 다다르자 개경 방어를 위해 김종현에게 기병 1만 명을 주어 보냈으며 추가로 동북면의 정예군사 3,300명을 개경으로 이동시켜 수도인 개경의 병력을 보충하는 등 수도 방어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요나라군은 온갖 고생 끝에 간신히 개경 근처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미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마친 개경 및 주변의 수많은 산성들 뿐이었죠. 이로 인해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던 소배합은 갑자기 고려 측에 철수한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개경에 척후병 300명을 보내어 정찰을 시켰는데요. 이는 수도인 개경의 방어를 소홀히 하게끔 한 뒤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나라군의 계략은 얼마 안 가 요나라군의 척후병들이 고려 측에 발각되어 모두 죽임을 당하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에 소배합은 개경 함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군사를 돌려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강감찬은 모든 군사들에게 귀주로 총 집결할 것을 명령했으며 본인은 후퇴하는 요나라군을 청천강에서 요격하여 500명을 죽이는 등 이들을 서서히 귀주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1019년 2월 1일 퇴각하던 요나라군이 귀주에 도착하여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려군과 마주치자 드디어 양측 간에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양측 군사들이 귀주의 평원에서 엄청난 대격돌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군은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대혈전 속에서도 막상막하로 승패를 쉽게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뒤늦게 군사들을 이끌고 도착한 김종현의 고려군 기병 1만 명이 요나라군의 후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고려의 기병들이 요나라군의 후방을 향하여 곧바로 돌격해 들어오자 전세는 점점 고려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갑자기 기상이변까지 일어나 요나라군 쪽으로 역풍이 불고 소나기까지 쏟아지자 이 기세를 탄 고려군은 총공격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요나라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요나라군은 10만 명의 군사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으며 지휘관인 소배합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후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강감찬과 그의 군사들이 개경으로 개선하자 현종은 교회까지 나가 직접 이들을 맞이하였는데요. 이때 그는 풍악을 준비하여 고생한 장수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었으며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직접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또한 강감찬의 손을 잡고 위로와 감탄의 말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즉위 직후부터 약 10년간 끊임없이 요나라의 위협에 시달려온 그였던 만큼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둔 대승을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은 요나라는 얼마 안가 고려의 사신을 파견하여 관계를 복구하고 서로 간의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고려군에게 대패한 소배압이 본국으로 돌아오자 크게 분노하여 네가 적을 깔보고 깊이 들어가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볼 것이냐. 짐이 마땅히 네 낫가죽을 벗긴 후에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그를 관직에서 파면시켰는데요. 이후에 그의 행적은 기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써 요나라의 대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한 고려는 이 시점부터 국제적으로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고 이후 요나라와 송나라 간의 사이에서 세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이 되어 외교상의 막대한 이득을 챙기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강감찬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가 표문을 올려 나이를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무려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 수십만의 군사들이 전투를 벌이는 대규모의 전쟁을 지휘하였으니 몸과 마음에 심한 부담이 되어 건강상에 큰 무리가 왔을 법합니다. 하지만 현종은 이를 만류하며 오히려 그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고 더불어 사흘에 한 번만 조회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수도인 개경방어의 강화를 위해 나성의 축조를 건의하고 1030년에는 고려의 최고 관직인 문화시중을 지내다가 1031년 8월 84세의 나이로 그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의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한 덕종은 강감찬이 사망하자 4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고 또한 그에게 인헌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요. 오늘날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인헌 초중고등학교의 인헌은 바로 강감찬의 시호를 의미합니다.